오늘은 바이크 이동 소음원 지정 이미 시작을 해버렸죠. 11월 2일부터에 대한 지극히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11월 2일부터 각 지자체한테 이동 소음원에 오토바이를 지정해서 95dB이 넘는 오토바이는 단속을 해라라고 이런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환경부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몰라 나는 95dB로 할게, 니네가 단속하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니들이 알아서 단속해, 그리고 사용자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원상복귀를 하든 뭐 아니면 갈아타든 뭐 니들이 알아서 해 라는 식의 정말 무책임한 이 규제를 각 지자체한테 내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건 제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바이크는 구조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105dB로 발음이 왜 이러냐, 105dB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5dB로 맞춰서 구조 변경도 하고 합법적으로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05dB로 단속을 해보니까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환경부 얘기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일반적인 스쿠터들 기준이죠, 저배기량 기준으로 순정해서 약 95dB이 그 이하로 나오더라 라는 그냥 통계를 가지고 95dB를 잡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더 복잡한 기준을 가지고 잡았겠지만 최근에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보고 느낀 바로는 그냥 그런 통계만 가지고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아니라 뭐 자동차 등록소에다가 물어봤겠죠. 야, 이륜차 니네 점검할 때 보면 몇 데시벨이 제일 많냐? 뭐 95dB 넘냐? 안 넘는데요 라는, 진짜 말 그대로 데이터만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실제 이 바이크를 사는 사람들이 순정으로 샀는데 95dB이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스트리트 트윈이 몇 데시벨이 나오는지 순정 상태임에도 몰라요. 트라이엄프에 물어봐도 순정의 데시벨에 대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105dB은 당연히 넘지 않으니까 순정 상태에서 출고 시에 몇 데시벨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예 그 데이터 자체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정을 구매한 사람들, 순정을 구매해서 타고 다니면서도 이게 95dB이 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단속 대상인가? 내가 범죄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불안하게 타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규제 자체가. 우리가 그 환경검사를 맡을 때의 기준인 105dB이 넘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 지금까지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동소음원은 95dB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타던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사비를 들여서 튜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억울하겠죠. 돈까지 들였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기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니까요. 법을 만드는 거는 좋아요. 법을 만들고 야간에 시끄러운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정해져 있는 법을 105dB를 그거를 뭐 하향한다는 뭐 그런 기준을 잡는다던가 해야지, 105dB은 105dB이고 이동소음원은 95dB이다. 이거는 좀 뭐랄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바이크를 살 때 기준은 105dB인데 니들이 타고 다니려면 95dB로 낮춰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순정 상태의 바이크가 95dB이 넘는 경우에는
그러면 새 차를 사자마자 뭐 소음기를 더 끼든가,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는 몰라서. 아니면은 뭐 머플러를 교체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이동 소음원 95dB 규정이 문제가 뭐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 바이크 타는 사람들한테 이 소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법이 적용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바이크에 두 가지 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출고 시에는 105dB 이하만 되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바이크를 출고를 합니다. 구매하는 사람들은 105dB 이하이기 때문에 환경검사도 통과하고 뭐 이렇게 다 타고 다니는 거죠. 하지만 지금 11월 2일 날부터 시행된 이동소음원 관련된 법은 95dB로 낮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몰라, 나는 105dB에 맞췄으니까 타고 다니다 걸리는 건 소비자 몫,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소비자는 이거 법에 맞춰서 됐다고 해서 샀는데 그럼 밤에는 못 타요? 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환경부의 주장은 그거예요. 밤엔 타지 말라고. 아니면 다른 거 타세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만든 법이 다른 법 안에 있음에도 그 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단속 권한을 만들어 놓고선 자신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약간 발을 빼는 느낌이거든요. 지자체한테도 이런 이동소음원 규정에 대한 그 내부 지침을 바꿔서 시행하는 거는 너희들 몫이고, 우리는 95dB이라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한다 라고 돼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해라라는 공통적인 그 시간도 없고, 두 번째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지자체 너희들 마음대로 정해라. 그러면서도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뭐 강원도로 가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뭐 춘천 시내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야간에 지나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합니까? 돌아가세요라고 합니다. 표지판을 세워줄 겁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이곳은 야간 이동 소음 규제 지역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버스 전용 차선처럼 바이크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해줄 건지, 물론 그것도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환경부가 만든 제도를 가지고 환경부는 쏙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런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단속할 근거를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충분한 사전 조사와 현장 검증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법이니까요. 법을 만들고 그걸 인해서 10만 원이라는 그 과태료를 지정할 정도로 확실한 근거를 만들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시부터 몇 시, 어디는 안 되고, 모두 똑같이 말이죠. 춘천은 9시부터 6시, 원주는 뭐 10시부터 11시, 강원도는 뭐 24시간, 뭐 이런 식의 그 규정이 생겨버린다면 그걸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이동을 하는데, 이제 동선을 짤 때도 이동소음원 지정이 된 곳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가 이동소음원 지정 구역인지 아닌지조차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동소음원을 치고 규제 지역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솔직히. 그러니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길이 이동소음원 지정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지는 거죠. 어쨌든 악법도 법이라고 법은 만들어졌고 이거를 지켜야 되겠죠. 생돈 1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지자체들이 뭐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인 것처럼
이곳은 이동소음원 규제 지역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 뭐 이런 식으로 써준다면 지켜야겠죠. 앞으로 유부남 분들은 이제 바이크를 사기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아침에 이렇게 새벽같이 솔트를 나왔다가 일단 오후에 들어갈게 라고 하고 나오잖아요, 대부분. 근데 나왔는데 늦어진 거야. 늦어져서 어떻게 가는데, 거기가 이동소음원 규제 지역인 거죠.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거길 지나갈 방법이 없어. 아예 그냥 그걸 돌면은 이제 아예 시 경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이지만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이천을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광주를 벗어나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천을 가려면.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겠죠. 근데 지금 이동소음원 규제가 걸려가지고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그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 이러저러 해서 내 바이크가 95dB이 넘어. 그래서 지금 여길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갈게. 이게 내일 아침에 풀려, 지역이. 뭐 할 수 없지 뭐라고 하면 이제 외박이 되는 거죠. 합법적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솔투라고 나왔는데 박투가 돼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분들은 싫어하겠죠. 이제 갖다 팔아라. 어디 타고 나가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하는데 그거 왜 타냐, 팔아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유부남 분들은 바이크 승인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강하신 와이프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여보, 나 지금 여기 왔는데 늦어버렸네. 지금 딱 그 이동소음원 규제 지역에 걸려가지고 여길 지나가면 벌금이 10만원이야. 어떡하지? 끌고 와. 이제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도시 하나를 그냥 끌고서 가야 되는 거죠. 오르막 내리막 그냥. 자,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유부남 분들 이제 속초까지 솔투 나가셔가지고 박투를 하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시행이 돼서 다들 시끌시끌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될진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점점 바이크 타기 빡빡한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크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손해만 보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정말이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솔투가 박투되는 뭐 그런 거는 웃자고 한 얘기니까 그냥 흘려주시고, 정리도 안 돼 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켜보고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또 일어서야죠. 뭐 들고 일어서서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게 함께 힘을 보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